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과 리더십을 다루는 김로벨TV입니다. 오랜만에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전략적 리더십. 쉽게 말하면 이 시대, 이 상황에 필요한 리더십은 뭐냐? 그러니까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큰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나의 성향과 능력을 고려할 적에 나에게 적합한 리더십은 뭐냐, 내 직책이 처해 있는 환경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적에도 필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뭐 현상 유지냐, 혁신 추구냐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혁신 추구를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 추구했다가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현상마저도 뭐 깨박을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전략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제 저한테 일어났던 일을 하나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두 권의 책이 있죠. 똑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왼쪽에 있는 요 책은 2년 전에 발간된 나는 마니아도 아니고 포비아도 없다라는 책인데, 이게 2년 사이에 한 1000부 찍은 것 같은데 이제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방에 들어가면 이북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출판사에서 전화를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판형을 키워가지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판형을 키워서 똑같은 책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이 작은 활자를 잘 못 보시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보기 편하게 큰 활자로 찍어서 내겠다 해서 결국은 나왔습니다. 아이고, 빨리도 책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기가 뭐 거의 2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나와서 요 오른쪽 이미지는 활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글씨 크기를 보세요. 예, 거의 뭐 2배 가까이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처럼 기업은 시장 조사를 해서 어떤 그 상품을 개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뭐 인세를 저한테 더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은, 야, 기업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 개개인도 이걸 배워야 하겠지만은 정부도 이런 거는 정말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통제 의지 하고 도전 추구,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통제 의지라는 거는 그 조직과 팔로워를 리더가 얼마나 장악하느냐라는 문제이고, 도전 추구는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요 두 가지로 나눴을 적에 또 통제 의지는 높다, 낮다로 구분할 수가 있고, 도전도 높은 도전 또 낮은 도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의지가 높고 그 추구하는 목표도 높다 그러면 그거를 고통제 혁신 추구형이라고 그러고요. 통제 의지는 낮은데 도전 추구는 높다 그러면은 참여적 혁신 추구형. 통제 의지가 높고 도전 추구 목표는 낮다 그러면은 현상 수호형. 그리고 통제 의지도 낮고 도전 추구 목표도 낮다 그러면 이제 과정 관리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리더십이 가장 바람직하냐, 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런 유형이 틀려진다 이 말이죠. 먼저 혁신 추구형, 고통제 혁신 추구형을 보면은 본인이 주도를 합니다. 상황을 판단해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팔로워들을 또 조직을 엄청나게 이제 통제를 하죠. 그래서 이건 위험도가 높은 전략을 이제 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적 혁신 추구형은 도전 목표는 높지만은 조직원 스스로 참여하게, 그러니까 조직원의 창의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뭐 구글
애플이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시키려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엔 참여적 혁신 추구형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다양성을 추구를 합니다. 현상 수호형은 통제 의지는 높지만은 도전 목표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강력히 통제를 하지만은 도전에는 이제 소극적이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안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통제를 왜 하느냐 하면은, 야, 괜히 높은 목표, 도전 목표 세웠다가 그거 잘못되면 회사 거덜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적 효율에 의한 저비용 달성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신장이 목표가 아니라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적에 기업들이 뭐 마른 수건도 짠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과정 관리형인데, 참여는 시키고 새로운 도전에는 소극적이고 각자 알아서 업무 수행을 하게 한다 이겁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낫냐가 아니라, 그거는 어떤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건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전에 리더십 이론을 소개하면서 성숙도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직원들의 성숙도 또는 전문성이 낮은데 통제를 안 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전문성하고 어떤 성숙도가 높은데 통제를 하면은 조직원들이 싫어하죠. 그걸 잘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과정 관리형 굉장히 느슨해 보이죠. 대부분 그 좀 이제 대학 같은 담당 교수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거를 괜히 통제하려고 그러면 반발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건 통제도 못합니다. 전문성이 틀리기 때문에 총장이 뭐라고 해도 자기가 그 강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전공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가령 무슨 행정학과 교수가 총장이 됐다. 그러면 공대 전자공학과 그 교수가 연구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제 자체도 불가능하죠.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제 의지도 낮고 도전 추구, 뭐 그렇게 큰 대학이라는 데가 도전 추구를 하지 않죠. 교육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과정 관리형이 되기가 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참여적 혁신 추구형은 통제는 적게 하지만 도전 목표는 높게 잡는 거. 이것도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이 높을 경우에는 뭐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수익은 내야 되고 뭐 이럴 경우에는 이런 그 참여적 혁신 추구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원 같은 게, 종합병원 같은 데가 그렇죠. 대학과 마찬가지로 내과 출신, 내과 전문의 출신이 원장이 됐다. 그러면은 뭐 외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수호형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드렸듯이, 야, 도전 목표 높이 잘못 잡았다가는 실패하면 큰일 난다. 회사 망할 수 있다. 야,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아끼고 그리고 내적으로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수익성을 높이자.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혁신 추구형 같은 경우 보면은 갑갑하죠. 이거 하면 분위기 그 회사 또는 조직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거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100불밖에 안 되는 나라가 산업화를 추구하고, 그것도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추구하는 이제 높은 목표를 세워서 엄청나게 이제 통제를 하죠. 거기엔 노동 통제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어떤 스타일일까?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택해야 될까? 그리고 현재 실제 어떤 스타일인가? 뭐 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뭐 통제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전 목표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것도 혹시 윤 대통령이 이 영상을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IMF 위기를 잘 극복한 후에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좀 전체적으로 느슨해진 거는 아닌가. 산업 분야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조금 통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사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채 그 수출 주도 경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 그리고 강대국의 위협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 20년과는 틀리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또는 불안한 상황에서 조금 고통제 혁신 추구형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월 말 현재 KBICS 잠정치가 86.7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달에 비해서 0.8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이제 오른 수치인데, 최근에 그 통화량도 늘어나고 또 최근 이제 주식 지수도 올라가고 해서 빅스 지수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록 그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빅스 지수가 높을 적에는 지수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주식 지수와는 반대로 부동산은 좀 불안하죠. 불안하다는 얘기는 하락 추세에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 참여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